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수요 미스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와 공기의 촉감에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맑고 청량한 물소리가 아닙니다. 대지의 숨통을 억지로 끊어낸 듯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질 듯한 압력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날카롭고 무거운 액체의 파열음.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이 독특한 화학물질의 향기. 네, 바로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소리와 냄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이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찰랑거리는 플라스틱 양동이 소리, 무언가를 바쁘게 퍼담는 마찰음,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환호성. 하늘에서 쏟아지는 치명적인 휘발유 비를 맞으며 사람들은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몸이 미끌거리는 액체로 흠뻑 젖어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이할 정도의 환희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생존 본능마저 마비시키고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가 웃음짓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의 밑바닥에 자리한 결핍과 탐욕,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빚어낸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심리극. 2019년 1월 18일 멕시코 이달고주에서 벌어진 트라우엘릴판 송유관 폭발 참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건의 무대인 멕시코 중부 이달고주의 작은 마을 트라우엘릴판. 이곳은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조용한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대지 밑으로는 멕시코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혈관, 즉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핵심 송유관이 흐르고 있었죠. 멕시코는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문 연료 절도 범죄 집단, 즉 카르텔 때문이었죠. 마약 카르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휘발유 등 연료를 훔치는 범죄 집단이 있는 겁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국가의 혈관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 즉 우아치콜레로라 불리는 전문 연료 절도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날카로운 의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도대체 왜 국가의 거대한 혈관을 뚫고 피를 빠는 우아치콜레로, 즉 이 전문 연료 절도 카르텔이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난 걸까요? 그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즉 지독한 탐욕에 있습니다.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멕시코 정부는 석유 판매에 살인적인 세금을 매겼습니다. 멕시코 서민들의 얄팍한 평균 소득으로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가격표였죠.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주유소에서 제값을 주고 기름을 넣는다는 건 며칠치의 식량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카르텔은 바로 이 국가가 만든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송유관의 배를 갈라 훔쳐낸 기름을 시중에 반값에 은밀히 유통하는 거대한 블랙마켓. 이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가난한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벼랑 끝으로 내몬 서민들을
범죄 조직이 값싼 기름으로 구제하는 이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모순의 무대. 이것이 당시 멕시코의 민낯이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송유관의 밸브를 아예 잠가버리고 군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었죠. 하지만 그 섣부른 정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흡혈귀들의 숨통을 끊기 전에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먼저 멈춰버린 겁니다. 전국적인 주유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생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텅 빈 기름통을 껴안고 며칠 밤낮을 길바닥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연료는 곧 돈이자 생존 그 자체인 잔혹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최근 이란 전쟁 때문에 무섭게 치솟고 있는 전세계 기름값 사정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하튼 멕시코로 다시 돌아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르텔을 잡기 전에 서민들의 삶이 먼저 멈춰섰습니다. 전국적인 주유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기름 한 방울을 얻기 위해 며칠 밤낮을 길거리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팽팽한 긴장감과 극도의 결핍이 마을을 짓누르던 1월 18일 오후 2시경 누군가 옥수수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의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카르텔의 소행인지 아니면 동네의 좀도둑인지 그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처음엔 그저 검은 눈물처럼 찔끔거리며 새어나오던 휘발유는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7m 높이까지 솟구치는 거대한 검은 분수로 돌변합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밭에서 기름이 솟아난다. 공짜 기름이다. 조용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광기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모든 용기를 들고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들통, 빈 생수병,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이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수백 명의 군중이 송유관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국가의 재산을 훔치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마을의 가장이라면 어떨까요? 당장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 일터에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국가라는 이름 아래 소수만이 독점하던 부가 수백만 페소어치의 황금이 마치 신의 축복처럼 땅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저 액체만 담아가면 내 가족의 한 달치 생활비가 생깁니다. 이웃들도 모두 웃으며 양동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니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외치며 홀로 뒤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멕시코의 작은 마을 틀라우엘릴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과 지독한 가난 앞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 잣대라는 것은 얼마나 얄팍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섬뜩한 거울을 들이밉니다. 오후 5시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습니다. 현장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25명의 멕시코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조차 이미 600명 가까이 불어난 눈이 뒤집힌 군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의 경고를 조롱하며 심지어 그들을 밀치고 분수처럼 솟구치는 휘발유 기둥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시각은 점점 저녁을 향해 가고 해가 저물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서 휘발유는 미세한 안개 형태로 변해 반경 수십 미터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워갑니다.
대기는 이미 숨을 쉬는 것조차 위험할 만큼 고농도의 가연성 가스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의 안개 속에서 서로의 양동이를 채워주며 웃고 떠듭니다. 온몸이, 머리카락이, 옷가지가 휘발유로 미역 감은 듯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양동이의 찰랑거리는 황금빛 신기루만 보였으니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끊어진 절벽을 향해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듯한 숨막히는 시간.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마찰열 하나, 옷깃이 스치며 발생하는 정전기 한 번, 혹은 누군가 무심코 주머니에서 만지작거리는 휴대전화의 미세한 전류 하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완벽한 화약고의 중심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가장 끔찍한 파국을 향해 웃으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이미 액체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6시를 넘기며 해는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몸을 감췄고 트라우엘릴판의 옥수수바다는 짙은 어둠과 함께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양동이가 부딪히는 금속성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 멀리서도 들려오는 저주받은 분수의 포효가 뒤섞인 폭발 직전의 압력솥 같은 침묵이었죠. 현장에 배치된 25명의 군인은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총을 든 군대조차 무력화시킨 것은 적군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핍이라는 가장 강력한 광기였습니다.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 총 한 발이라도 발사하는 순간 그 총구에서 나오는 미세한 화염이 이 들판 전체를 거대한 화장터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 그들의 입장에 서봅시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 어리석다, 탐욕스럽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가가 정한 기름값은 하늘을 찌르고 합법적인 주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내 아이를 태울 차가 멈춰섰고 농기구는 녹슬어 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수억 원어치의 연료가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무능한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스스로 받아내는 정당한 채권 행사가 아닐까요? 어차피 버려질 기름인데 우리 같은 서민이 좀 가져가기로써니 그게 무슨 대수냐는 그들의 속삭임. 그 아슬아슬한 자기 합리화가 현장의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장의 토양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쏟아진 휘발유는 옥수수밭의 흙을 진득한 늪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장화와 옷까지 그리고 연약한 피부는 이미 독성 강한 액체로 완전히 절여진 상태였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자 지표면 근처에 깔린 휘발유 증기는 더욱 촘촘하고 무겁게 농축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공기가 아니라 가솔린 그 자체로 채워진 거대한 폭탄의 내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거대한 폭탄의 기폭제는 거창한 화염이 아니어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울린 짧은 진동, 금속 양동이가 돌에 부딪히며 일으킨 아주 작은 불꽃, 아니 심지어는 나일론 옷감이 서로 스치며 발생한 찰나의 정전기 하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마찰이 수백 명의 생사를 가를 집행관이 되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축제의 절정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대기는 이미 서늘한 처형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저녁 7시 10분을 가리킵니다. 찰나의 불꽃이 잉태되는 순간 축제는 곧장 지옥의 서막으로 뒤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쏟아진 것은 신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을까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절정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죽음의 안개 속에서 탈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녁 7시 10분, 마침내 어둠 속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엇갈렸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시작점이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스파크를 일으킨 싸구려 라이터였을까요? 아니면 젖은 옷자락이 비벼지며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전기 한 톨이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공기 중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보이지 않는 가솔린의 바다는 그 미세한 불씨 하나를 격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들리십니까? 대지의 창자가 뒤틀리며 터져나오는 듯한 이 끔찍한 폭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고막을 찢고 온몸의 뼈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압력이었습니다. 순간 칠흑 같던 옥수수밭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신 섬광으로 하얗게 지워집니다. 방금 전까지 7m 높이로 솟구치며 사람들의 양동이를 채워주던 그 매혹적인 검은 분수는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하늘을 뚫을 듯한 거대한 불의 기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 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불타오르는 기형적인 풍경을요. 수십 미터 반경에 짙게 깔려있던 가솔린 안개는 그 자체로 거대한 화염의 장막이 되어 들판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옥수수밭이 아닙니다. 땅 밑에서 눈을 뜬 거대한 붉은 포식자의 아가리 속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갈망하며 온몸에 뒤집었었던 황금빛 액체. 가족을 먹여 살릴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었던 그 미끌거리는 희망은 찰나의 순간 수백 명의 몸을 빈틈없이 올가매는 붉은 사슬로 돌변했습니다.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축제의 현장은 가장 날카롭고 처절한 절망의 교향곡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능한 국가를 비웃으며 공짜 연료를 퍼담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맹렬하게 요동치는 빛의 조각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달려나간들 이미 몸에 깊숙이 스며든 붉은 사슬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지워지고 오직 결핍이 만들어낸 아집과 탐욕의 무게만이 잿빛 그림자로 허물어지는 가장 서늘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 들고 왔던 플라스틱 양동이들은 땅바닥에 늘어붙어 흉측한 형태의 웅덩이가 되었고 누군가의 생존을 책임질 거라 믿었던 그 연료는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숨결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25명의 군인들은 총 한 번 쏘지 못한 채 거대한 화염의 벽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무능한 국가의 시스템이 방치한 가난과 그 가난이 잉태한 극단적인 선택이 어떻게 인간을 흔적조차 없이 소거해버리는지 그 지옥도의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기둥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이달고주의 밤하늘을 기괴한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생존의 대가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담보로 내놓았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것은 뜨거운 열기 속으로 흩어지는 한 줌의 매캐한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의 슬픈 혈관은 가장 뜨거운 파국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불기둥이 미친 듯이 포효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틀라우엘릴판의 다음날 아침. 그곳엔 전날의 광기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뼛속까지 시린 기괴한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춤추던 붉은 악마가 물러간 자리. 대지가 받아든 잔혹한 청구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잿빛 흔적들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마가 남긴 지독한 상흔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이들을 합쳐 최종 사망자는 무려 137명에 달했습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 그리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현장을 찾았던 어린아이들까지 수백 명의 이웃이 단 하룻밤새 옥수수밭을 떠도는 한 줌의 매캐한 연기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삶 역시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붉은 화마의 낙인을 온몸에 새긴 채 매일 밤 자신들을 덮쳤던 그 거대한 화염의 악몽과 싸워야만 합니다. 검게 그을린 대지 위를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가족의 흔적을 찾으려던 유가족들의 절규는 멕시코의 메마른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국가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놀랍게도 멕시코 정부의 대응은 화염보다 건조했고 칼날보다 냉혹했습니다. 참사 직후 대통령은 공개적인 유감을 표명했지만 희생자들을 향한 동정론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연료 절도 카르텔과의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 참사의 본질은 국가재산을 탈취하려다 빚어진 시민들의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부주의라는 것이었죠.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구제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그저 차가운 정부의 공식 문서 위에 범죄 시도로 인한 사고사라는 한 줄의 마침표로 건조하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폭발로 찢겨나갔던 송유관은 곧바로 차가운 금속으로 단단히 땜질되었고 서민들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검은 황금은 다시 그 혈관을 타고 권력자들의 심장부를 향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이 묵직하고 서늘한 비극 앞에서 반드시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1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참사는 과연 그날 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우연히 튀어오른 작은 스파크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폭발은 단순한 화학작용이 부른 불상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패한 국가 시스템이 수십 년간 지하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절망의 가스가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해 터져나온 필연적인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외면하고 그 소수의 권력자만이 부를 독점할 때, 그리고 그 절망적인 틈새를 거대 범죄 조직이 파고들어 달콤한 구원자 행세를 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지독한 굶주림과 결핍 앞에서는 코를 찌르는 명백한 죽음의 냄새마저 삶을 이어갈 기회의 향기로 착각하게 되죠. 생존 본능이 탐욕이라는 안대와 결합하는 순간 비극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수순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가난이 모든 범죄의 완벽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성이 내보내는 수많은 경고음을 스스로 차단했고 불타오르는 지옥을 향해 기꺼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아찔한 절벽 끝으로 무자비하게 등 떠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그 시스템의 폭력성은 결코 온전히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의 밸브는 과연 안녕하십니까? 틀라우 엘릴판에 옥수수밭을 삼켰던 그날의 거대한 불기둥. 그것은 어쩌면 국가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진 곳에서 인간의 처절한 결핍과 맹목적인 탐욕이 조우했을 때 얼마나 참혹한 지옥도가 완성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참사이자 우리 시대를 향한 가장 서늘하고 뜨거운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최근 이란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역시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는 잔혹한 고유가의 시대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지금, 생존이라는 무거운 핑계가 이성의 통제선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사회의 안전 밸브는 저 광기 어린 옥수수밭과 완벽하게 다르다고 온전히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멕시코의 차가운 잿더미가 남긴 이 섬뜩한 질문을 곱씹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준비한 수요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쉽게 만나보세요. 수요 미스터리,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서늘하고 통찰력 있는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